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원서 읽고 계신가요? 네. 영어 교과서도 좋은 학습 자원이 되죠. 영어 교과서나 짧은 원서를 계속 꾸준히 읽고 계시길 바랄게요. 공부를 같이 해요. 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공부 영상을 최근에 못 올린 것 같아서요.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이제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뿌리가 이미 등장을 했고 동사 한 번 더 써야 할 때 그 첫 번째 변신으로 to 부정사를 말씀을 드렸고, 이 아이는 이제 집안 출신은 동사 집안이지만 변신을 했으면 더 이상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럼 이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그 중에 부사적 용법을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동사의 맵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부분까지를 이제 다 아시게 되는 게 되겠죠. 네, 우리말은 수영하는 것은 수영하기 위해서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는 걸 뭐 이렇게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모습에서 바로 차이가 드러나요.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말이 뒤에 이어져 올 것인지.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모든 단어를 to swim 이 한마디로 그냥 퉁치는 건 거예요. 그러니 간단해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 많은 것들을 요 to swim 하나로 퉁쳤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쓰이는가는 이제 자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 용법을 익힌다라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적절한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to 부정사의 쓰임을 내가 익숙하게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더 좋겠어요.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 당연히 부사 역할을 하겠죠. 부사와 같은 기능을 쓴다라는 건데, 보통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더 뽑아서 한 3개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꼭 기억을 해두자라는 것만 정리를 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He went to Paris to study art. 자, 그는 갔어 파리에 왜? 예술 공부하려고 간 건 거죠. 이게 바로 동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목적인 건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I'm happy to help you. 내가 기뻐. 너를 도와서. 내가 기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 거죠. I'm happy to see you. 내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를 다 이렇게 봐서. 이런 거. 감정의 원인이 되는 말들이 to 부정사가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로 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이리 해서 결국 이리 되다 또는 뭐뭐 해서 이렇게 하다. 결론비리죠. 결과니까 말 그대로. 자,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She grew up to be a pianist. 자, 이럴 때 그녀가 자라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장 잘 해석하는 파트는 to 부정사의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딱히 배우지 않아도 되게 잘해요. 근데 그만큼 더 자주 빈도수가 있기도 해요. 자주 등장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석할 때마다 다 맞아떨어져.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to 부정사의 기능을 익힐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봤을 때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자랐다,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솔직히 꽤 돼요. 여러 명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용법을 다 익힌다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를 막 풀어서 익힌다라는 개념보다 여러 가지 쓰임을 보면서 그 아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를 목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to 부정사의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 학생분들이라면 3800 같은 교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문이 있잖아요. 그 예문에 답을 맞추는 건 잘 하실 거예요. 애초에 to 부정사를 묻는 문제니까 뭐 용법을 찾아라라고 할 때 조금 헤맬 수 있더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게 라고 묻는 질문은 애초에 뭐 to 부정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to 부정사를 골 확률이 일단 높죠. 그게 답이 될 확률도 높고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예문을 자꾸 읽고 예문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
투부정사의 그 결과에 해당하는 예문들은 그 동사들의 어떤 반복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grow up이나 아까 나왔던 live 이런 것들은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잘한다든지 내가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목적,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의 동사와 투부정사가 함께 쓰일 때 그냥 이렇게 되었다, 일이 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감을 잡으려면 문제 푸는 방법에서 조금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틀어야 돼요. 답을 맞춘다. 물론 답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석을 좀 하면서 가세요. 해석을. 그 예문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던지 3,800 그거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해석하고 어떻게 다 읽어요? 라고 하면 반반 나누세요. 그냥 홀수번만 하던가 짝수번만 하던가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예문을 정리해 준 거를 보는 이득을 취하는 건 거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거의 다. 요거 골라서 틀렸으면 고쳐라 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이게 답일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중학교 진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 때 지학사라는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이 등장을 해요. 지학사 같은 경우는 명형부 싹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형용사적 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중3에서는 물론 뭐 명사적 용법과 그런 부사적 용법은 안 나오느냐? 나와요. 예, 걔네들도 조금 더 심화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3에서 이제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에 깔아놨던 거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투 부정사가 애초에 집안이 출신 성분이 동사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하고 있는 성질을 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비록 지금은 동사 역할을 할 수는 없으나 동사가 갖고 있는 성질은 지니고 있다는 건 거죠. 그럼 동사 성질이 뭐냐? 자, 문장 성분을 한번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순서로 쓰여지잖아요. 동사를 기준으로 보면 동사 앞에 주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동사는 항상 행위자가 있어요. 누가 이걸 했냐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보면 목적어가 등장을 하죠. 이 동사의 동작을 받는 대상,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동사의 성질이에요. 주어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I love you 이러면 누가 love해? 내가 누구를? you, 너를 이런 식으로 동사는 그 행위자와 주체, 즉 주어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요 성질을 그대로 누구도 가지고 있다. 변신했던 투 부정사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투 부정사도 이 투 부정사의 행위를 한 사람을 따로 표시를 해주고 싶을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자, she turned off the light to sleep. She turned off the light for her son to sleep. 자,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둘 다 뿌리는 turn off예요. 그죠? 그럼 이 불을 끈 행위자가 그녀로 똑같습니다. 두 문장 다. 근데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 to sleep 잠을 자다라는 거 이거의 행위자 역시 그녀예요. 그녀가 자려고 불을 끈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거는 자, to sleep 앞에 for her son 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녀의 아들이 자는 건 거예요. 그녀의 아들이 자게끔 그녀가 불을 꺼준 건 거죠. 이렇게 문장 전체의 뿌리의 행위자와 to 부정사의 행위자가 서로 다를 때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표시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요. for 더하기 목적격과 of 더하기 목적격 이 두 가지 형태를 빌려서 이 to 부정사의 행위자가 얘예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예문 한번 볼게요. I opened the door for the fly to get out of the room. 자, open 이 뿌리죠. 누가 열었나요? 내가 연 거예요. 문을. 근데 to get out of the room 이 방에서 나가게 하는 거는 누구죠? For the fly 그 팔인 건 거죠.
그 파리가 방에서 나가게 하려고 내가 문을 연 거, 문을 연 주체는 나, 이 방에서 나가야 되는 거는 파리. 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한다? for 더하기 목적격 형태를 써서 투부정사 앞에 딱 붙여준다 라는 건 거죠. 자, 그럼 of 더하기 목적격은 언제 쓰이느냐? 다음 예문 보실게요. And it's kind of him to say so. 친절하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자, 이럴 때 친절한이라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성격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올 때는 for 대신에 of를 쓰는 건 거예요. 시험에 자주 좀 등장을 하죠. 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등장을 하는 건 이제 중3 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중3 내신에서 이런 파트가 다뤄지게 될 겁니다. for를 쓰는 게 맞는지 of를 쓰는 게 맞는지 그 기준점이 뭐다? 이 의미상의 주어인 이 사람을 설명해주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올 때는 of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It is foolish of you to make the same mistake. 아, 바보 같아. 너가 만들다니 똑같은 실수를 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 보니 바보 같구나. 누가 그렇다는 건 거죠? you가 그렇다라는 건데 이 you의 성질이 그래서 지금 foolish한 걸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럴 때 for you가 아니고 of you를 쓴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 문제집에서도 다른 강의나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기는 이유가 이 아이의 출신 자체가 동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주어와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그 성질 때문에 to 부정사도 역시나 행위자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럼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to 부정사도 뒤에 목적어다? 맞습니다. 옵니다. to study English. 공부하려고 뭐를? English, 영어를 이렇게 to 부정사 뒤에 목적어 올 수 있어요. 왜? 다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럼 to 변신이 얘만 있는 게 아닌데, 아니 to 변신이 아니고 변신 동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ing 변신도 있었잖아요. 그럼 ing도 주어 데리고 올 수 있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한 가지 개념으로 나머지들이 전부 다 같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더하기 목적격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just waiting around for the teacher to hurry up and finish the sitting chart. 이거 해석해보라고 하면요. 열의 아홉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네. 진짜 많이 그렇게 해요. 물론 for to 형태를 그러니까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배운 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보고 나한테 완전히 이제 체화될 때까지는 비슷한 실수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for 전치사 for 다음에 뭐가 등장을 했어요? to 부정사 등장을 했죠. 또 to 부정사 앞에 for가 있는 거고 같은 말이지만 이럴 때 이 for는 to 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주어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 선생님이가 돼야 되는 건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라고 하면 망하는 건가 그 순간. 선생님이 hurry up, 서둘러 주기를, 그리고 finish the sitting chart, 이런 자석표 같은 거를 좀 빨리 끝내주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개념이 내가 이런 걸 오늘 for-를 배웠어 라고 했으면 그렇게 쓰여진 문장들 많이 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교과서를 내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도 다 읽어보거나 아니 원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법 알려드리면서 변신동사의 세모 이렇게 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변신동사의 세모를 내가 막 했는데 그 세모 한 거를 봤더니 그 중에 한두 개가 to 부정사였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중1이다. 그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알려고. 내가 2학년이야. 그러면 변신동사들 찾아서 세모를 했는데 그 중에 to 부정사가 또한 두세 개 등장을 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 거예요. 거기를 들여다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될 때, 아, 내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구나. 내가 왜 막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과서 한 권 다 읽고 끝!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하얀 종이 위에 있는 검정 영어 글씨 읽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교과서 학습을 제대로 한다라는 건 중1부터 중3까지는 문법을 뗄 수가 없잖아요. 문법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어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to 부정사의 용법이 마무리됐어요. 동사 맵이 여기까지 다 채워지신 게 되죠. 자, 요 차트는 작은 카페에도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놨고 제 카페에도 인쇄하기 편하시게 다 올려놨기 때문에 편하게 인쇄하셔서 빈칸에서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안 보고 다 쓰실 수 있기를 그렇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